저희가 3월 중순에 처음 뵀죠. 근데 그때 뵀을 때 지금 한 2달 반 정도 지났는데 참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세월이 좀 빠르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처음 뵀을 때는 이제 첫 느낌이 여성 어머님들이 좀 꽤 많으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샤이하신 분이 한 70% 정도 되고 한 30% 정도가 좀 활발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요번에 워크샵을 계기로 완전히 제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 반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원님들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소개를 하기 앞서서 조금 전에 이제 허준 연구원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한림인코텍의 대표이사로 돼 있고 자연광경이라는 회사가 한림인코텍 100% 모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제 자연광경 부사장으로 더 많이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강소기업 CEO 과정에서 CEO를 해서 CEO 쪽으로 그래서 이제 한림인코텍 쪽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실제로 이제 자연광경은 지금 강소기업협회의 부회장사로 돼 있고요. 그리고 크진 않지만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소개는 뭐 이런 회사도 있구나.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무슨 뭐 플랫폼이나 뭐 IT나 뭐 이런 쪽하고도 좀 거리가 좀 있고 조금 이제 느낌상으로 좀 무겁다. 그리고 이제 굴뚝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토지를 많이 좀 보유해야 돼. 야적장 같은 걸 많이 보유해야 되는 특성 때문에 지금 공주 1, 2, 3공장이 있고요. 보령공장, 당진공장. 여기서 이제 친환경 PC 건축 저류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라고 해서 컴퓨터 만드는 회사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PC는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라 저희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해서 외부에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이제 현장에서 조립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외부에 지금 보통 얘기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은요 이해하기 쉽게 기본적으로 이제 거푸집이라고 하죠. 틀을 대고 그 다음에 철근을 배관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램프를 붓고 그 다음에 양생을 하고 그게 타령이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그 다음 층을 올라가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외부에서 그거를 다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레고처럼 조립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콘크리트 쪽에서는 조금 선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다른 뭐 플랫폼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좀 무거운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되게 중량도 많이 나갑니다. 보통 한 적게 나가면 10톤이고 한 부재가 많이 나가면 30톤, 50톤 나갈 수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분절을 해서 뭐 25톤 그러니까 이송을 못하기 때문에 25톤 정도로 해서 분절해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생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야적장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자가 토지로 해서 10만 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비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충청 지역에 공장이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오염도 정화라고 되어 있는데 오염도 정화는 저희가 지금 괴산에 토양 정화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양환경 모정법상에 토지를 정화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정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서 이제 토지를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럼 현장에서 정화하면은 시간이 한 1, 2년 걸리는데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빨리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서 이익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외적인 사항으로서는 외부에 토양 정화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반출 정화 가능합니다.
배수 정화하는 업체는 우리나라에 한 20여 개 업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체가 그 업체를 통해서 이제 외부 반출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정화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일본 친환경 건축 PC 조류조가 전체 매출에서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오염도 정화가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염도 정화가 사실 마진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한테는 좀 알짜 그런 아이템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는 저희가 관공사나 뭐 블럭, 수면 스탠드 이런 쪽으로 해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 7대 2대 1 이 정도의 매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친환경 PC 복합보험법인데, 그러니까 뭐 말은 좀 어렵지만 하여튼 외부에서 그 기둥보 슬라브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을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복합보험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법을 통해서 무슨 어디에 적용을 할까? 그냥 뭐 사진으로 뭐 대표적인 것만 제가 좀 추려왔는데요. 대전 요번에 저희가 이제 대전 하나생명볼파크 이게 4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뭐 하나 팬들도 여기 좀 계실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아까 그 외국에서 만들어서 뭐 적용을 한다고 조립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야구장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어디에 적용할까 생각이 드실 건데 스탠드가 PC로 됩니다. 스탠드를 외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조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생명 볼파크, 그러니까 그 대전 야구장이 원래는 금년 한 10월달 정도에 오픈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일정을 좀 당겨가지고 사실 개막식에 꼭 하게 해달라 해서 그걸 당겨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당겨서 이제 개막식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좀 하나가 좀 잘 나가서 저희도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전 하나생명볼파크는 이제 계룡건설에서 시공을 했고요. 그 옆에 있는 김포 한강물센터는 저희가 작년 말에 이제 완공한 현장인데요. 지하 1층에 지상 10층짜리 그 물류센터입니다. 동부건설에서 시공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대형화되고 그다음에 층고도 10m씩 됩니다. 그러니까 층고 10m면 10층짜리면 100m죠. 그리고 그 슬라브 두께가 있기 때문에 한 110m 정도 됩니다. 그럼 아파트로 따지면 1층이 한 층이 한 3m 정도 되잖아요. 그럼 한 35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아파트 따지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 층고도 예전 그 물류창고는 한 7m 내외로 돼 있었는데 요즘 10m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효율적으로 더 많이 쌓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최신식의 물류센터만 남고 예전 물류센터는 아마 많이 도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대전 하나생명볼파크는 한 150억 정도, 17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김포 한강물류가 그래도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컸었습니다. 650억 정도 되는 저희 지분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정부 건립 센텀 스퀘어는 저거는 이제 이테크 건설에서 시공한 건데 이거는 그 지식산업센터의 기둥 걷어 슬라브 이게 저희가 적용이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대 전문 도립천 요거는 이제 지하 저류조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고 지하로 내려가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가 됨으로 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집중호우가 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그 공간을 마련해서 빗물을 가둬뒀다가 그걸 나중에 이제 그 홍수기가 지나서 뭐 도로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그 가로수 물주기 뭐 이런 데로 재활용하는 그런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저런 부분은 대부분 이제 관공사 쪽에 입찰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전문 노름천도 약 4만 톤 정도를 가둘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염도 정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 충남 괴산에 지금 그 소지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이제 오염도를 정화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허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경 200m에서 500m의 모든 가구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 저런 이제 신규 시설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진이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위장 계열사를 해서 많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SK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도 이제 들어와서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이 부분은 대부분 이제 주로 이제 저희 거래처라고 할까요? 그 방공사 위주로 많이 할 수 있고요. 흔히 얘기하는 그 반환미군기지, 국방부,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이런 쪽에 이제 일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 반환미군기지도 저희도 이제 해보고 하는데 그런 부지들은 이제 부지가 좀 넓으니까 거기서 이제 자체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반환미군기지 같은 경우는 사실 용산 같은 경우는 조단위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쉽게 이제 아직 그 발전이 되지 않았지만 그 발주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 사실 저걸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이제 출혈 경쟁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할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체가 협업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오염토는 그 오염원에 의해서 그 불소, 중금속, 유류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고요. 그거를 이제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토양경작법, 세척법, 동정기법 여러 기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 정화를 하고 있고 그럼 정화된 흙은 어디다 쓰느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어차피 그 현장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도로공사의 바닥이라든지 철도 이런 쪽으로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도 이제 괴산에 저희 그 공장에 있는데 정화센터죠. 정화센터에는 이제 마을 발전 기금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민원 부분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갖고 왔는데요. 이거 토양 환경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캠페인이에요. 당신의 토지는 건강한가요? 이게 토지를 사실 저희 지금 토지에 대해서 제조 시설이나 아니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하시는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럴 때는 그 토지가 사실 오염이 되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고 매입을 해야 돼요. 매입을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이제 법적 분쟁이 될 수도 있고 정화 비용이 사실 토지값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념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그 지방 국도변에 있는 그 주유소 이런 부분 그냥 폐업을 하면 폐업을 하려면 그걸 원인자가 그 정화를 마친 상황에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땅값이 뻔한데 거기에 이제 정화 비용을 대면 안 파는 것보다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폐업을 못하고 이제 휴업으로 해서 그냥 철저망만 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정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를 해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정화를 안 한 상태에서 이걸 확인을 안 하고 샀다 하면 나중에 이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에서 단 한 가지 예외되는 부분이 반환미군기지입니다. 그 소파 규정에 의해서 그건 우리 국방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평등 협약이다 해서 말이 많은데요. 아직도 그거는 국방부에서 좀 주관을 해서 정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모태 자연과 환경이라는 회사 관련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이런 블록 쪽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PC까지로 넘어온 거고요. 이 생태 블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걸로 해서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품목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블럭이 그러니까 그 지천이죠. 하천의 사면 쪽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홍수 같은 게 많이 났으니까 거기에 이제 블럭을 쌓아가지고 그게 이제 뭐 유속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블럭이 공국이라고 하죠. 블럭이 이게 조밀하지 않고 약간 이제 공국이 있어가지고 이제 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블럭을 쌓으면 밑에 있는 미생물이 뚫고 올라와서 그 바깥으로 풀이 이제 우거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블럭이 보이지만 좀 지나면 이게 이제 다 덮여가지고 이제 숲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청계천 사업에 저희가 적용을 했었는데 도심지 구간 말고 이제 한양대 구간 그 옆쪽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그 벽 쪽으로는 블럭이 있는 겁니다. 그냥 숲으로 보이지만 그냥 일반 자연 하천 쪽으로 보이지만 그렇진 않고요.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처음에 적용이 됐었던 거고 그때는 정말 그 부분만 해도 이제 양생이 채 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매출이 나간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워낙 수요가 딸리니까 공급이 딸리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뭐 200~300억씩 매출 올리고 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사실 그 시절은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수변 스탠드라고 해서 수변 스탠드는 그 한강 르네상스로 해서 이제 뭐 오세훈 시장이 한강변을 좀 멋있게 만드느라고 해서 그런 이제 수변 스탠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적용됐었고 이제 블럭도 일반 블럭이 아니라 이제 저런 디자인 블럭 같은 거 그래서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이런 부분을 뭐 저희가 이제 진행했었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강소기업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협업을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까 PC를 이제 세우고 그다음에 뭐 시공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비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신한의 이제 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가 그런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하이드크레인이라든지 뭐 크롤라라든지 그런 부분 또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이 장비 부분이 굉장히 좀 뭐랄까 굴곡이 심해요. 그러니까 뭐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확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 경기 안 좋으면 또 그냥 똥값이 쭉 내려가고 아무도 안 쓰니까 그럼 이제 장비가 크니까 오히려 야적장 그 임대료도 못 낼 정도의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는 그런 토지 그런 뭐 제조 시설이나 이런 거 만드실 때 그런 토지에 거래할 때는 조금 유념해 두십사하는 게 이제 제 말씀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